최순실 사건 특검이 합의됐는데요. 조사 대상이 15가지고 15번 항은 기타 조사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 넣을 수 있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검은 한 명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두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없고요.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4명이 있고 그 밑에 파견검사 20명, 수사검사 40명입니다. 특검 4명이 각기 5명의 파견검사와 수사관 10명씩을 두고 4분야로 나누어서 4분야가 15개 파트를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하는 대상도요. 결국 외교안보 기밀 누설, 최순실의 정부 주요 정책 사업 개입,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재단 이용한 자금 유출, 불법적인 공기업 사업 수주 및 CJ그룹 문화사업 장악, 정유라 고교 대학 특혜,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그리고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직권남용, 우병우 직무유기, 이석수 감찰관 부당 해임 의혹, 최순실의 조직적 정계인멸 및 교사,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야당 의원에 대한 SNS 불법 사찰 의혹, 김모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 등도 들어간다는데요. 최순실이 가지고 있을 수십 개, 수백 개까지 이럴지 모르는 각종 페이퍼 컴퍼니, 국내외의 어떤 컴퍼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특검의 이 삼성하고의 정유라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최순실 등과 결탁되면서 유착되어 왔나 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저는 솔직히 야당 인간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자들도요. 대기업 재벌 앞에는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만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가능하다는 몇 가지 사실들만 규명할 수는 있겠죠. 오늘 검찰이 이 제1기획 삼성 계열 광고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자, 제1기획 소속 스포츠단이 최순실에게 사업상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뭔가 몇 개라도 안 드러내면 검찰이 창피하게 되겠죠. 자, 제1기획 하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축구단, 야구단 이런 걸 다 넣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1기획 하에 있는 스포츠단이 이 최순실한테 용역이나 이 컨설팅을 줬을 거다 봅니다. 더 블루케이나 이런 데요. 자, 제1기획은 최순실과 직접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근무한 데다. 차은택이 제1기획 인맥이고 송성각도 결국은 김홍탁도 김명수도 제1기획 출신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밑에서 이 문화융성 쪽에서 도둑질 해먹는 데 앞장섰던 차은택과 그의 일당들 대부분이 제1기획 출신이다. 그러니 어떻게 삼성과 최순실하고의 관계가 깊지 않겠습니까? 차은택이 최순실한테 저렇게 총애받는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이 차은택을 최순실한테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재벌들요. 한국의 알짜 재벌들은 여야당에 자기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던 사람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이름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좀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은택이 대선 후보들한테 재벌들이 하나씩 붙이듯 주로 어디에 붙이느냐? 선거하고 관련해서 이 홍보, 이 캐치프레이즈 작성, 카피 이런 쪽으로 주로 붙이고 또 그 사후 대선 후보의 선거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각종 비용에도 깊이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은택은요. 삼성이 최순실한테 부신 작품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미디어 저널의 TV조선의 이진동 부장이 그간에 있었던 이 취재 후일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영태가 2014년 11월에 이 샘플실이라고 부르는 대통령 옷 만드는 데 가가지고 최순실이
이영선, 윤전추 등을 데리고 옷을 만지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그때 제공을 했는데 의상실을 고영태가 아마 몰래 촬영을 했겠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문화융성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고 예산도 반영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취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영태가 2014년 말에 찾아왔다. 고영태는 최순실과 틀어진 사이였는데 최 간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주장인지 알기 어려워서 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곧바로 터졌고 2015년 1월쯤에 샘플실 영상과 최순실이 짠 문화융성 사업 예산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문건을 보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A4 용지 한 장에 문화사업 개요만 정리해놓고 예산 액수를 수십억씩 적어놓았으니 누가 봐도 장난 같았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 실제 그대로 이렇게 문화융성 사업 틀이 짜이고 집행되는 걸 보면서 예산이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그때부터 미러 K스포츠 재단과 차은택 의혹 보도를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자, 2015년 1월에 이 샘플실 영상과 박스 1개 분량의 문건을 확보했는데 최순실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최순실이 말이라면 파스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는 고영태의 이야기는 믿기지 않았고 가져온 문건대로라면 문화융성 사업이 1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실행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걸 보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초에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출범하고 차은택이 하는 행사마다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간단치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순실이 어디에 주로 나타난다라는 걸 보고 차운빌딩 거기에 주상복합에 최순실 집이 있다고 보고 뻗치기를 하다가 최순실 사진을 찍게 됐고 주거지가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아마 고영태가 잡혔겠죠. 그리고 이 이진동 부장한테 영상과 문건이 넘어간 걸 알게 됐고 청와대도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7일 이후 상당히 위협을 느꼈는데 살아있는 최고 권력 최순실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후배에게 기자가 알고도 안 쓰면 직무유기다라고 독려를 했지만은 이 자기 체면이었고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정윤회 문건 유출 관련 사건 관련자는 이 당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월 17일 날 최순실 영상을 찍었고 이 카메라 치아라고 김종차가 아닌가 하니까 그거겠죠. 그리고 조선일보 부동산 보도는 우병우 부동산 보도는 7월 18일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 미러 K스포츠 재단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8월 중순에 부패 기득권과 좌파 세력의 연합이라고 공격을 했고 좀 있다가 송희영 주필 문제가 터졌죠. 자, 그런데 한간에는 이 문제가 우병우 때문에 반격을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진동 부장은 그게 아니라 미러 재단과 최순실이 본질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에 대한 탄압은 이 우병우 문제가 아니라 미러 재단이 본질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아마 조선일보의 법적인 자문을 당시에 해줬던 사람이 한겨레 측에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 보도가 나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송희영 그 호화 접대 받은 부분에 대한 폭로도 결국은 청와대가 이렇게 한글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가 9월 20일 최순실이라는 실명을 처음 등장시킨 이후에 조선도 최순실을 이제 샘플실 영상을 보도할 수 있었는데 좀 빨리 못된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 적당한 시점에 보도하려 했는데 JTBC가 태블릿 PC로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천하의 조선이 좀 쫄아가지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조선에서는 보도를 하려고 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압력이 들어가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언론사 최고위층과 사정기관 고위층에도 최순실 인맥이 있다는 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다.
자, 이진동 부장은 검찰의 삼성 미래전략식 압수수색도 살펴봐야 된다 했는데요.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직접 35억을 주었다. 삼성이 왜 저렇게 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삼성은 이미 정권 초상기부터 정윤회와 최순실 씨의 존재와 힘을 파악을 했고 두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따로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 앞에 뉴스브리핑 2에서 두 번째 섹션에서 했던 것이 조선일보 지금 이진동 부장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진동 부장도 미디어 저널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조선일보에도 이 사실을 보도할 수는 없는 거죠. 터질 게 몇 개 더 있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말고 대통령에 연관된 큰 사안이 한두 개 더 있다. 언론이 전면에 취재 경쟁에 나선 상황이니 차근차근 드러날 걸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외에 어떤 폭발물이 더 있다는 겁니까?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삼성과 최순실, 사실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일 수도 있고 청와대나 정부는 여기에 무엇을 했는가가 본질일 수도 있는데요. 차은태, 삼성, 최순실 관계와 제일기획 여기에 핵심이고 삼성의 미래 전략 본부입니까? 과거에 삼성의 구조본 역할을 하는 기획실 역할을 하는 기구지요. 자, 곳곳에서 이런 정황이 노출되어도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실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그걸 가지고 마치 본인이 엄청난 진실을 아는 양, 또 그 진실이 거짓인 양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보는 분들은요, 머리가 깨어있는 분들만 보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비한테 제가 뉴스 브리핑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제 입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비들이 뉴스 브리핑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보고 깨면서요,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서요 완전히 최순실 사태로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더 이상 부패한 어떤 구조가 정치인 그리고 관료 대통령과 그 주변 그리고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 역대 대통령도 형님 동생 아들들이 또 다 했죠 이런 역할을. 그리고 그 핵심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있는 이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은 사안의 일부와 비본질적인 것만을 보도할 뿐입니다.